빼야 되나요? 재배치를 해야 되나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재배치의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의상외과 원장 박지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눈밑지방 재배치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하나씩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눈물고랑에 제거를 해야 될까요? 재배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방이식을 해야 될까요? 재배치만으로 지방이식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너무 없는 마른 얼굴입니다. 마른 얼굴은 눈밑이 볼록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눈물고랑이 깊어서 오십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상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밑이 너무 볼록해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들일수록 이 볼록함이 많습니다. 이 볼록함을 제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얼굴살이 없거나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 눈물고랑이 깊게 파여서 오십니다. 이 고랑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상의를 오시는데 대부분 병원들에서 지방 재배치보다는 지방 이식을 먼저 권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없어서 눈물고랑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방이 없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눈 밑에 지방 주머니, 경막의 끝부분이 처져서 보이는 눈물고랑입니다. 따라서 지방을 거기다 넣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지방들을 경막을 제거해서 고랑을 펴주는 작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문제 너무 마른 경우, 눈 위에 지방이 별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눈의 구조상 눈 안쪽에 지방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아직 탄력이 좋아서 앞으로 안 밀려 나온 거고요. 지방이 볼록하신 분들은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안쪽에 잘 있던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지방의 위치를 잘 펴주면 외부적인 추가 지방 이식 없이도 눈물고랑을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분들 중에 체중이 50kg가 안 나가시는 분들, 40kg 안 나가시는 분도 옵니다. 눈물고랑은 깊어져 있고요. 눈 밑에 지방은 별로 없습니다. 지방 이식을 해야 될까요? 지방을 뺄 때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식보다는 먼저 재배치를 안쪽에 있는 지방이라도 사용을 해서 경막을 제거해서 고랑 자체를 없애는 수술을 먼저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방 이식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은 재배치만으로 충분히 다 해결이 되고요. 10% 정도 고랑이 깊은 경우 추가적인 지방 이식을 동시에 또는 추후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눈 밑에 고랑이 있거나 볼록한 경우에 이거를 빼야 되나요? 재배치를 해야 되나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재배치의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좀 더 걸리고요. 회복기간도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재배치를 먼저 합니다. 나이가 젊고 볼록하게 지방만 살짝 있고 고랑이 없는 경우는 제거만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거만 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고랑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지방량이 좀 있다고 하면 제거보다는 재배치를 해서 경막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눈물고랑을 한 번에 없애버리는 것이 다시 재발 없이 영원히 눈물고랑과 지방을 정리하는 방법이어서 최근에는 지방 제거보다는 지방 재배치를 더 선호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일 이제 더 고민되는 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눈물고랑은 생겼고요, 이미. 지방도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배치만 먼저 할까 아니면 더 필요한 피부 절제까지 하는 하안검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도 중요하고요. 지방 눈물고랑 양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생활 습관, 환경, 직업도 중요합니다.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회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처짐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나이가 있으셔도 재배치만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고 회복기간 내실 수 있으면 약간의 피부 처짐이 있으면 차라리 하안검을 해버리는 것이 최종 결과가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외부 절개를 해서 피부 잘라내고 재배치를 같이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을 딱 하나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꼭 상담을 해보시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시라 그러면 지방 재배치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하안검 수술까지 해야 될지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재배치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재배치 수술이 겉으로 절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하루만 피가 안 나게 테이핑을 하고 다음날 제거를 하면 외부적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술 내용은 되게 큽니다. 안쪽으로 완전히 다 박리를 하고 경막을 제거를 하고 경막을 피고 지방을 펴고 고정까지 해놓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있고요. 멍이 들면 일주일에서 2주까지도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술 부위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 격한 운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 후 일주일 정도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지금까지 나온 눈밑 지방 제거나 지방 이식보다는 월등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첫 번째 수술 선택으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본인 상태를 상담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지방 재배치가 가능할지, 추가적인 지방 이식이나 다른 시술이 필요할지를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FI 성형외과 원장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